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저녁 7시 36분, 모세가 이제 나이가 있고,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기간쯤 돼요. 그래서 모세가 27세부터 66세까지, 27세에서 66세까지 40년 동안 구수 공동체에서 40년 동안 근무한 다음에 명예퇴출됐다. 명예퇴직이에요. 1459년에 40년 근무 명예퇴출. 1년 전에 이집트의 파라오 왕 투트모 1세 메롤 왕이에요. 94년간 통치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 통치했고, 1년 투트모 1세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래서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한 후 1년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모세가 40년 명예퇴출 됐어요. 자, 투트모 1세 후속으로 섭정왕으로 아디캄이 아직 생존해 있고, 섭정왕으로 아직 생존해 있고, 이제 10년차 이렇게 이제 통치가 들어가는데, 아디캄이 실제로는 3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나머지 7년간 죽기 전까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모세가 정작 76세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요. 자, 모세가 아직 이 투트모 1세가 죽었지만 또 아디캄이 계속하고, 이 아주 악독한 그 왕이, 어린 놈이 굉장히 악독해요. 그래서 생존하고 있어서 처벌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왼쪽 편 아라비아 쪽에 함에 우선 미디안 땅으로 갔다. 거기서 미디안 사람 루엘의 7달 목동을 도와줬다. 1460년 모세 66세 때에 메롤 투트모 1세 왕 94년 통치한 사람인데, 투트모 1세 114세로 사망했다. 병사, 나이가 많아서. 모세 신생아 3개월을 강물에서 건져내. 그러니까 요 왕이 통치할 때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강물에서 건져내고, 모세를 요때까지 18살까지 키워준 양어머니, 이 메롤 왕의 장녀 공주예요. 요 이름이 하셉슈트예요. 하셉슈트의 아버지가 메롤 왕이에요. 투트모 1세. 그래서 114세로 사망했다. 1450년 10년 후 모세가 76세 때 아디캄이 투트모 1세의 배다른 둘째 아들 아디캄이 사망했다. 문둥병으로 사망했고, 10년 중에서 3년만 통치하고 나머지 7년 동안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가 사망을 했다. 1450년 요 10년 동안에 모세는 66세에서 76세 함의 후손으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집, 결국은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되는데, 루엘의 집에 모세를 보호차 감옥 생활을 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보호 감옥에서 보호 감옥.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게 집에 꽉 묶어놨어요. 왜? 이집트에서도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 혹시 또 여기 이 모세가 40년 동안 통치했다는데 거기서 도망쳐 나온 줄 알고, 그래서 혹시 또 찾으면 죽거나 또 자기들도 피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 감옥을 했어. 10년 동안. 루엘이 파라오 메롤 투트모 1세를 만나서 출애굽을 건의할 때에 메롤 1세에 직접 건의할 수도 있었던 2명의 현인 중 1명인데, 모세비 총리로 80년간 근무한 힉소스 왕조 및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잘 알고, 모세가 이집트에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 투트모 1세 이스라엘의 민족
출애굽을 승인 허락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미디안 사람 루엘, 결국은 모세의 장인이 되어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해박한 지식을 조언로 역사 자료를 확보했을 수도. 그래서 모세가 보호 감호차 10년 동안에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야훼와의 천사들이 사탄이 참석한 야훼와의 회의 상황이 같은 문학적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욥기의 기록이나 지금 야살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의 회의상, 야훼와의 회의상이 똑같은 문학적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460년 투토메 1세 왕이 요때 94년간 통치 114세로 사망했다. 야살의 책 76장에서 인용하는데 요 밑에가 야살의 책 76장에서 이집트의 통치자 왕 메롤 투토메 1세가 요때 통치 기간이 있고, 메롤 왕이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질병이 크게 악화된 것을 통치자 메롤 왕이 보고 그가 그의 아들 아디캄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메롤 왕이 사망하기 3년 전에, 그리고 그 통치자 왕이 자기 자신을 대리하여 그 아들, 둘째 아들 아디캄을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 왕으로, 섭정왕으로 삼았다. 3년 동안 통치자 왕을 했어요. 결국 메롤 왕이 왕의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병으로 3년이 다 되었을 때 통치자 왕이 114세로 사망을 했다. 1460년 수치와 불명예로 혐오감을 주는 몸이 썩어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가운데 죽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옮기고 그를 조안 미스라임에 있는 애굽의 통치자 왕자들의 돌무덤에 묻었다. 한편 그들이 평상시의 통치자 왕자들의 장례 절차와는 다르게 그를 방부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살이 너무 부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그를 방부 처리하기 위해 접근할 수가 없었으니 악취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급히 묻었다. 이런 일이 있으는 야호와께로부터 나와 그에게 임한 것이니 이는 그가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에 행했던 악에 대하여 야호와께서 그에게 보응하셨기 때문이었다. 투투모 1세가 공포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그의 아들 아디캄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아디캄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요때부터 통치를 했고, 요때부터는 요 기간 동안은 문둥병으로 고생하다 7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10년째 사망을 했어요. 자, 야살의 책. 아디캄이 통치할 때, 실제 3년 동안 통치할 때 요렇게 아디캄이 통치할 때 그의 나이가 20살이었다. 그가 4년 동안 통치했다. 통치 3년 차에 문둥병이 발병을 해서 통치 4년 차부터는 아예 왕에서 퇴진하고 치료하다가 10년 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206년 1450년 되는 해까지 아디캄이 애굽을 통치했다. 애굽을 실제 통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아파서 7년 동안은 통치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선조들이 통치를 계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아디캄은 오랫동안 계속 애굽을 통치하지 못하였다. 그의 아버지의 메롤 투투모 1세는 애굽에서 94년간을 통치했다. 한편 아디캄은 10년 동안 또 문둥병을 아프다가 죽었다. 이는 그가 야호 앞에서 악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그의 손자들 이름과 같이 파라오라고 불렀으니 애굽에서 행하는 그들의 관습대로였다. 아디캄의 모든 현인들이 아디캄의 이름을 아우즈라고 불렀으니 이는 작은 것은 애굽의 언어로 아우즈라고 불렸기 때문이었다. 이하 생략. 자, 1554년부터 1460년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 투투모 1세는 애굽에서 94년간을 통치했다. 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때 사망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 메롤 투투모 1세가 사망했다. 요때가 모세가 66세예요. 메롤을 애굽의 통치자 왕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집트 파라오 왕 아디캄이 3년 동안 통치하고 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통치하고 요 기간 동안은 문둥병으로 왕의 온몸에서 퇴진하고 왕위만 유지하고 장녀 바띠아 공주가 하셉슈트 전직 섭정여왕이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아디캄이 통치 4년 차부터 문둥병으로 치료 중
아디캄 10년차에 사망했다. 문둥치료 4년차에서 10년차까지 7년 동안 고생하다 사망했어요. 이집트 왕의 파라오 왕 메롤 투투모 1세는 애굽에서 94년간 통치했다. 메롤 투투모 1세가 죽기 3년 전에 요때에 파라오가 둘째 아들 아디캄을 불러서 3년 동안 섭정왕으로 시켰고, 아디캄이 단독으로 딱 3년밖에 못했어요. 부터 실질적으로 3년간 통치 4년 차부터는 문둥병으로 왕위 퇴진해서 문둥병 치료 중 재위 10년 차에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이집트 파라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서 이 시기에 모세가 루엘의 집에서 10년간 보호 감호 조치에서 풀려나와 자유스러운 행보를 하게 됐다. 모세가 루엘의 집에서 10년간 보호 감호 갇혀 지냈다. 자, 요 시간 동안에 이집트 파라오 메르투트모 1세의 왕 둘째 아들 아디캄이 3년간 통치 4년 차부터 문둥병으로 고생한 후 이때 사망했다. 자, 이렇게 또, 자,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 여기 모세. 자, 모세가 요 기간 동안에, 모세가 76세부터 78세까지 십보라와 혼인했고, 모세가 두 아들을 출산했다. 루엘의 사위에 목동 생활했다. 목동 생활 2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요때 이제 소명, 야호와께서 불러서 모세 소명. 그래서 이집트로 가요. 이제 모세가 78세 이집트에 가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간다. 피난편. 모세 78세 아내 십보라가 장남을 할례했다. 그래서 피난편이라 불렀어요. 야호와의 명령으로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아론이 모세를 만났다. 아론이 3살 많아요.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 모세형 아론의 강권으로 함의 후손 미디안 여자 십보라하고 그 모세의 아들 두 아들은 미디안 장인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어디서 돌려보내요? 시나이 반도 호렙산에서 만났을 때 돌려보냈어요. 이집트까지는 못 갔어요. 자, 요때부터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이제 행동이 됐고, 모세 78세에서 아론의 81세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 활동을 시작했고, 이집트 왕 파라오 면담하고 출애굽을 요청했지만 여러 차례 재앙을 보내도 이집트 왕 파라오 아멘호텝 2세가 왕으로 활동한 지 2년 정도 출애굽에서 결국 2년 후에는 허락을 해요. 1446년 거의 2년 정도 걸렸어요. 이 사람은 공주의 아들이에요. 공주의 아들 아멘호텝 2세. 자, 1446년 이집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사망에 메롤 투투모 왕의 큰 아들 오스리가 사망했고, 오스리는 바보로 왕권을 동생 아디캄에게 넘어갔고, 메롤 투투모 1세의 친자 아들 중 둘째 아들 아디캄이 파라오 요 재위 4년에 10년차 문둥병으로 사망했다. 메롤의 이 큰 장자 오스리는 이때 출애굽 직전 여호와 고발의 10번째 재앙으로 장제 죽음으로 사망했다. 메롤 투투모 1세의 아들 중에서는 파라오로 내세울 자식이 없어서 1400 출애굽하기 전에 장녀 하셉슈트의 나이가 이제 95세인데 전직 섭정여왕 당시는 이렇게 됐고, 아들 장자가 요때 파라오 26세로 아멘호텝 2세가 26세로 왕위에 올랐다. 파라오 재위 4년차가 요때 1446년 아멘호텝 2세 파라오 재위 4년차. 이렇게 야간에 공주 하셉슈트 어머니 공주하고 95세하고 아들 파라오 30세가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와서 긴급히 출국을 해달라 출애굽을 요청을 했어요. 자, 1446년 출애굽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 미리아 84세. 그러니까 아론하고 미리암은 1살 차이, 모세하고 아론은 3살 차이예요. 자, 출애굽 후 40년 아론이 미리암이 사망했다. 거의 같은 시기예요. 모세가 120세로 사망했다. 여호수아가 108세 세겜 북쪽 에발산 아래에 요셉의 뼈를 이장했다. 창세기 48장 22절.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 더 준
야곱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지켜낸 세겜 땅, 야곱이 97세에 구입한 땅, 세겜 땅을 얘기해요. 자, 1380년 출애굽 후 요때 모세가 80세가 요셉의 시신 미라 상태를 가져와서 요때에 여호수아 시대에 세겜의 북쪽 에발산 아래에 이장했다. 요셉의 후손으로 현재까지 요셉의 무덤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세기 34장에 나온 내용.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요때 사망했고 딥나스 세락의 에브라임 산에 매장이 됐다. 이스라엘 28년 동안 다스렸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 뼈 해골을 이장했고, 루벤하고 갓은 요단의 2편 로미아의 이장, 시몬과 레이는 마우다의 이장, 유다는 벤자민 성읍의 이장, 이사가는 수불로는 시돈의 이장, 다는 에시타엘의 이장, 납달리 아셀은 가데스 납달리의 이장, 베냐민은 예루살렘의 이장,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셀 사망하고 에브람 산에 매장을 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모세가 출애굽하기 직전에 이집트 왕의 계보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사망하기까지 여호수아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